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자율신경실조증 시리즈 계속 이어나가 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교감신경절, 그리고 부교감신경절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생물학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이거에 이 신경절이라고 하는 중간 중개소 역할인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해당 신경절들이 치료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자율신경실조증은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또 어떤 방법을 이렇게 써가지고 치료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질환이다 보니까 치료 받아봤던 것도 많고요. 병원에 제가 직접 가서 약도 복용했던 것도 많고요. 시술도 많이 받아봤고 병원, 한의원 이거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치료를 많이 받아봤던 질환이라서 환자분들께 사실 설명드릴 것들도 많고 이럴 땐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부디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들을 녹여서 최대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옛날 모습들 같이 이렇게 넣어놨고요.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자율신경실조증 치료 방법, 그리고 약 먹으면 좋아지는지,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차단술, 성상신경 차단술이나 교감신경 차단술, 스냅피 주사, 자율신경 주사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한의원에서는 도침 치료한다는데 그게 뭔지, 한약이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복용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은 먼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없었다가 내일부터 나타나고 이런 질환이 아니에요. 내 몸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자율신경, 균형을 맞추는 자율신경이 고장이 나는 원인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야간 근무, 교대 근무, 그리고 현대화된 이런 복잡한 삶에서 살아가면서 이겨내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누적이 되면서 내 자율신경계가 불균형이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대부분은 오랜 기간 누적이 돼서 발생합니다. 물론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그러니까 하나는 내 몸이 긴장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경계가 있고 하나는 좀 쉬게 해주고 회복하게 해주는 이런 신경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 몸을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거가 균형이 안 맞을 때 증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따지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우리가 밟으면서 운전을 하잖아요. 엑셀만 밟는다면 브레이크만 밟는다면 운전이 안 되겠죠. 적절히 잘 운전을 해서 가려면 서로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죠. 이 때에 따라서 잘 조절해야 되고요. 그 컨트롤 타워가 자율신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시행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리도 해놨었는데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요.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 제가 정리해놓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참고 보셔도 좋고 혹은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정리해놓은 약물 시리즈 영상을 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같이 좀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자낙스나 자나팜, 아티반 같은 항불안제, 렉사프로나 신발타 같은 항우울제, 그리고 리리카나 리보트릴 같은 신경안정제, 혹은 졸피뎀 같은 멜라토닌 같은 수면 유도제나 수면 관련된 약물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는 과항분된 것들을 좀 안정시켜주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데 요거는 좀 초기 증상으로 증상 자체를 좀 조절해주는 역할이 큰데 계속 평생 복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복용할 수가 없고 또 증상이 되게 심한 분들은 복용했다가 단약할 때 불편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처방한 의료진이랑 상의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걸로 치료가 잘 되면 약물로 되면 좋은데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접근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죠.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차단술과 주사입니다. 성상신경 차단술, 교감신경 차단술, 스냅피 주사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주사, 스냅피 주사 이렇게 부르는데 교감신경절 특히 목에 있는 성상신경절에 접근해서 교감신경의 흥분을 낮춰주거나 혹은 등, 허리 쪽에 있는 교감신경절에 접근해서 교감신경절의 압박을 풀어주는 스냅피 주사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교감신경의 항진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몸이 편해지고 심장이 덜 뛴다, 긴장이 덜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율신경이 교감신경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에는 해당 말씀드린 주사 요법들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좀 안정돼도 부교감신경이 회복이 안 되면 이게 증상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치료 보시면서 만약에 불편함이 있으면 정확히 내 상태가 어떤 건지 그거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이게 약이나 주사가 듣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듣는지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율신경 실조가 단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잘 못 주무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항진돼서 몸이 긴장이 되면서도 또 뭔가 이렇게 몸이 말이 듣지 않고 나른한 상태가 공존되는, 그러니까 회복 재생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기형, 이제 3단계부터는 회복시키는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브레인 포그나 만성 소화불량, 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4단계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모두 떨어진 자율신경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 단계예요. 몸이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저희 환자분들이 이 단계가 되게 많으신데 이때 오시면 치료 회복도 굉장히 오래 걸리시고, 부교감신경의 회복을 위해서는 아까 주사 이런 요법들이 교감신경절에 들어가잖아요. 약물적인 접근이 꼭 필요한데 저희 쪽에서는, 한의원에서는 체질 한약이 꼭 필요하고 체질 보약이 필요한 시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은 최소 석 달, 보통 6달 이상의 치료 기간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증상이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접근해서 치료를 적용을 해드리는 건데요. 구조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드립니다. 구조적인 거는 아까 봤던 신경절의 압박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침요법이나 주사요법, 혹은 교정요법, 추나요법 이런 걸로 신경절이 척추에 담겨 있기 때문에 척추 주위를 풀고 압박을 제거하고 교정하고 이런 시술이고요. 그리고 경락을 소통시키는 조선침이나 녹용한약, 이런 체질 한약은 기능적인 접근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접근은 교감신경절,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교감신경절인데 여기 척추 양 옆으로 있어요. 요것들의 압박을 풀어주는 시술을 제가 도침이라는 도구 써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절, 위주신경이 목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장으로 내려가거든요. 여기도 분자별로 압박을 풀어드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좀 차이점은 교감신경절의 압박을 푸는 거는 병원에서도 스네피 주사나 성상신경 차단술을 통해 많이 해요. 근데 부교감신경절의 압박을 푸는 거는 해부학적으로 깊은 데에 들어가기도 하고 병원에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이 미주신경과 부교감신경절, 특히 천골에 있거나 귀 목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미주신경을 풀어주는 치료는 되게 독특하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부교감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림상으로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약침을 쓸 때도 환자분의 체질이나 병리적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공약침, 혹은 KV 약침, 태반 약침, 산삼 약침, 두개청골 태반 약침 이런 것들의 체질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하면 면역이나 자율신경의 회복에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일편적인 포도당 주사나 혹은 리도카인 같은 마취 용액을 쓰는 게 아니라 체질에 맞는, 환자분의 성질에 맞는 약침 용액을 주사 주입해드리는 거죠. 보면 당연히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어혈을 제거하는 이런 조선대침, 이런 시술로서 압박을 풀어주면 브레인 포그나 답답한 것들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코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브레인 포그나 자율신경 치료, 특히 뇌관이나 이런 부교감 쪽 치료, 미주신경 치료할 때도 이렇게 큰 침을 통해서 어혈을, 부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접근으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자율신경의 회복 조건을 회복시켜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저로서는 전공이 체질의학이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는 체질한약을 처방을 해서, 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소음성 태음인으로 보이네요. 이런 태음인 한약을 처방을 했고, 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소양성 태양인으로 보이네요, 처방이. 그래서 체질마다 자율신경실조증이라서 무조건 같은 처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처방을 써서 이렇게 진료를 합니다. 정리하면 병원의 치료 방법이 있고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 한의학적으로는 구조적인 압박을 풀어드리고 기능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삶 잘을 회복하는 쪽으로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은 결국에는 내 몸의 밸런스를 잡아드리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증상 하나하나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축을 바로잡는 쪽으로, 엑셀과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는 거는 균형을 전체적으로 잘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의 균형을 잡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고 고생했던, 그리고 체중도 너무 많이 빠졌고 힘들었던 자율신경 실조증, 제가 얼마나 힘든지 환자분들의 고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싶고, 내원하시더라도 혹은 주변으로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잘 치료받으시고 좋은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